조교들 경례가 이상해요. 이게 아니라 충성. 그러니까 원래는 충성이거든요. 충성. 썰명충. 안녕하세요, 썰명충입니다. 지난번 군대는 운전병으로 가세요 영상이 꽤나 히트를 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이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영상이라면 오늘은 수박의 알맹이, 빨간 알맹이를 핥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운전병 심화 영상, 야전수정교육단, 야수교는 어떤 곳인가 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훈련소 5주 수료 이후부터 자대에 가기 전까지 살아야 되는 야전수정교육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썰명충. 길고 긴 훈련소 5주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요즘도 5주인지 5주보다 더 짧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때는 5주였어요. 5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5주의 시간이 끝나갈 때쯤에 운전병이 아닌 일반 보병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자대 배치를 받게 됩니다. 룰렛을 돌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룰렛을 돌려봤자 나오는 건 야수교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5주 이후에 후반기 교육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초 운전병으로 입대를 했기 때문에 자대 배치가 아닌 야수교로 넥스트 레벨 하는 거죠. 야수교는 야전수정교육단의 줄임말이고요. 운전병을 양성하는 후반기 교육기관입니다. 자대예요. 거기도 부대입니다. 부대. 야수교 입교한 첫날 야수교에서는 여러분들의 운전 실력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새끼가 운전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걔네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이때 내가 밖에서 운전을 좀 했다, 밖에서 누적 운전 킬로미터 수가 제법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대형 차량 운전병 또는 소형 차량 운전병으로 빠지게 됩니다. 가장 많은 운전병들이 중형 차량 운전병인데 그 둘은 조금 특별합니다. 소형 차량 운전병은 지휘관 차량 같은 참모진의 운전병이 될 확률이 있고, 대형 차량 운전병은 버스 운전병이나 5톤 트럭 운전병 같이 큰 차량을 맡을 수 있는 운전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대 차량 면허의 가장 큰 특징은 큰 차를 맡으면 그 밑에 있는 차들을 그냥 운전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대형 차량 운전병인데 그러면 중형 차량, 소형 차량도 여차하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소형 차량 운전 면허를 갖고 있으면은 중형이나 대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기왕이면 대형 차량 운전병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형 차량 운전병으로 갈 수 있냐? 구라를 치시면 됩니다. 구라를 어떻게 치냐? 어이, 너 밖에서 운전 얼마나 했어? 저요? 저는 밖에서 한 3년가량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21살인데도 이렇게 뻥을 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밖에서 나 운전 알바 좀 하고 왔다, 대리운전 좀 조지고 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그 기수가 있어요. 기수가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그때 만약 대형 차량 운전병 뽑는 기수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친구들은 저처럼 중형 차량으로 배정이 되고, 운전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대형 차량으로 빠지게 됩니다. 물론 내가 장롱면허고 이렇게 구라를 쳐도 되나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죠. 나중에 분명히 다 뽀록 납니다. 운전시켜보면 다 알아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배정이 났고 분류가 되는데요. 낙장 불입이죠. 그리고 그냥 철판에 깔고 구라를 치세요. 어차피 4주나 5주 이후에는 절대 평생 앞으로 never 볼 사람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소형은 2주, 중형은 4주, 대형은 5주가량 야수교에서 운전교육이랑 운전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 머무르게 됩니다. 2주가량의 시간이 지나면은 운전 시험을 치는데 그때 6회가량의 시험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번만 성공하면은 면허가 나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진짜 야수교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야수교의 또 다른 별칭 중에 야수베가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수교와 라스베가스를 합친 말이죠. 야수베가스라는 말은 훈련소에서 조교들이 이제 운전병 너네들은 야수교 갈 거야, 여기 야수베가스야, 이런 식으로 약간 뽐뿌지를 넣어줍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초반에 들어갔을 때 1, 2주는 야수베가스가 아닙니다. 그때 훈육 조교들이 굉장히 쿠사리를 많이 넣어요. 그럼 일단 조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초반에 들어가면은 조교들이 좀 꼴같지도 않게 훈련소 마냥 갈굴 겁니다. 특히 첫날에 바른 자세란 걸 강요하게 됩니다. 바른 자세가 뭐냐면 구마사 침상 끝에 이렇게 가슴을 쫙 펴고 허리를 딱 펴고 컵을 채워 앉은 것 마냥 그런 자세를 3일간 약 강요를 합니다. 벽에 등을 기댄다, 뭐 어디 눕는다,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그 새끼들은 1에서 3일간은 그거 제 생각에 거의 무조건 시키는 것 같고, 이후에도 5주간 생활 중에서 지들이 약간 열받을 때 가끔 시키는 것 같습니다. 바른 자세 굉장히 허리 안 좋고 몸이 피곤하죠. 가끔 개 쓸데없는 꽃머지를 우리한테 하거나 아니면 청소를 시킬 때도 있습니다. 임무 분담제라 해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청소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훈육 조교들은 교육생들이 왔다는 이유로 교육생은 사실상 쓰는 공간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교육생들이 쓰지 않는 곳까지 청소를 시키거나 합니다. 요즘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청소를, 난 분명히 3층에 살고 있는데 왜 2층의 화장실을 청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야수교에 운전면허를 따라왔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의 후임이 아니에요. 그래도 청소를 하게 됩니다. 개 같죠? 나중에 내가 자대에 갔는데 파견 온 부대 사람 있어요. 그 사람한테 김씨 아저씨 여기 청소 좀 해봐요. 그거 절대 못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청소 구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야수교는 그걸 빈번하게 합니다. 왜냐면 교육생들은 이제 갓 훈련병이 끝난 짬찌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죠. 훈육 조교들은 야수교 생활을 하지만 운전을 안 합니다. 훈련 조교가 있고 훈육 조교가 따로 있어요. 훈련 조교는 여러분들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 연습을 할 때 실제로 운전을 알려주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훈육 조교들은 각 생활관마다 한 명씩 배정이 돼 있고 그냥 여러분들의 감시하거나 뭐 명령하거나 이런 대리인인 거죠. 거기 간부들이 그 사람한테 시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또 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훈육 조교들은 운전병이 아니고 운전대를 잡을 일이 없어요. 훈련도 안 합니다. 운전병이라 볼 수가 없죠. 면허는 있지만 제 생각에 군인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하는 게 뭔지 솔직히 저는 좀 불분명한 애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건 있어요. 야전수송교육단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은 거기도 이제 신입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자대로 보내지 않고 자기네 훈련 조교나 훈육 조교를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정말 꿀을 빨고 싶다, 운전은 전혀 안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른 이곳에서 뼈를 묻고 싶다 이러면 손을 드세요. 거기 자대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사회 나왔을 때 운전을 하는 건 좀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대 생활하는 건 저는 비추천드립니다. 무튼 운전을 개 못하는 족도 병신 새끼들이기 때문에 운전과 관련된 첨언이나 어떤 충고 같은 거는 다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초반에 갈구는 기간 1, 2주가 지나면 그때 와서 조교들이 약간 선심을 쓰는 척을 합니다. 자판기에 있는 바나나 아이스 주스, 그거 정말 맛있거든요. 그거를 뽑아서 먹게 해주거나 아니면 PX를 허용해주거나, 그리고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최초로 TV를 보게 되거나 뭐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해줍니다. 그때 감동 하나씩, 이제 퀘스트가 풀리는, 퀘스트 끝나는 감동, 그때 살짝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름 군번인데 땡볕에 땀 뻘뻘 흘리면서 무파워 핸들을 만지다가 돌아왔을 때 아이스 바나나 주스에 내 혓바닥을 닿는 순간, 그 감동은 어마어마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맛있고 차갑고 최고였습니다. 설명충. 야수베가스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야수베가스의 시작 약 3주차부터 야수베가스가 시작됩니다. 2주차에 면허를 다 땄기 때문에 3주차부터는 하는 게 없어요. 상식적으로 야수교 들어간 이유는 운전 면허를 따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는 게 없습니다. 교육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전 아니면 오후에 한 번 운전 교육을 1시간 정도 내지는 1시간 반 정도 나갔다가 돌아오면 끝이에요. 내가 만약 가령 오후에 그게 걸렸다 그러면 오전은 생활관이나 뭐 이런 데서 노는 겁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아마 노는데 좀 조용히 놀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잤습니다. 근데 선풍기도 틀어주고 이래가지고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운전교육 한번 나가면 끝. 이렇게 2주가 순삭합니다. 이제 여기는 완전 수송부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오침, 밥 먹고 나서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어요. 40분이었나 30분이었나? 네, 그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 또 퍼질러 자면 됩니다. 그리고 꿀잠 자고 운전교육 나가거나 그러면 됩니다. 3주차부터는 PX도 허용되기 때문에 저녁에 옆에 있는 친구들과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뭐 과자 하나 까먹으면서 노가리 깐다거나 이런 소소한 재미도 누릴 수 있게 돼요. 이때부터는 정말 야수베가스가 따로 없습니다. 자대 가서는 개짬찌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때 야수베가스 3주차부터 4주차, 대형은 3주에서 5주차 때 잠시나마 병장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야수교를 수료하고 자대에 갔을 때는 한 1년 정도 지나야 상병장 됐을 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감정이죠. 그걸 미리 2주 정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조교와의 2주 밀당, 조교와 밀당을 하는 나머지 2주는 개꿀, 젖과 꿀이 흐르는 야수베가스를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습니다. 설명충. 야수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입대를 79kg이었고 야수교 수료 이후에는 72kg까지 빠졌습니다. 훈련소에서 살이 빠진 것도 있겠지만 제 느낌상으로는 야수교 때 더 빠진 것 같아요. 살이 좀 빠지는 이유는 차량의 매연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수송 부대다 보니까 디젤 차량이 질비해 있고 신형 A1 차량이 아니라 구형 차량도 엄청 많습니다. 매연이 미쳤죠. 디젤 차량들이 차량 아침 점호를 할 때 매연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구보를 해서 저는 야수교 4주 내내 굉장히 기관지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목이 엄청나게 아팠고 그때 처음으로 군대에서 입실, 사회 말로는 입원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기관지가 많이 아프니까 목이 부어서 음식도 잘 안 들어가고 몸이 매연 때문에 안 좋아지니까 면역력도 나빠지고 한여름에 오한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상식적으로 강원도 산골짜기면은 공기가 좋고 그런 걸 기대해야 되는데 매연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공기가 쓰레기인 그 경험
다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물론 요즘은 KF94 마스크 같은 거를 끼고 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 때보다는 조금 괜찮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매연이 너무 심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외에 생각나는 야수교 특징으로는 경례 자세가 정말 병신 같았습니다. 그 경례 구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가령 충성이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제가 자대에서는 충성! 하고 이렇게 일자가 딱 되고 여기 눈썹 산 이게 올라온 부분에 중지가 딱 되게 자동으로 됩니다. 이거는 수도 없이 경례를 하기 때문에 칼같이 몸에 배어요. 근데 거기 있는 조교들 경례가 이상해요. 이게 아니라 충성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충성 안 되고 그러니까 원래는 충성이거든요. 충성 근데 충성 이런 식으로 해요. 약간 제가 간부였으면 진짜 싸대기한테 충성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군인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교란 놈들이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찌고 돼지 새끼들이 많은지 물론 저도 지금 살이 많이 찌지만 저는 조교가 아니니까 아무튼 조교임에도 돼지 새끼가 많고 경례 하나 제대로 못한다. 이게 아니라 충성 이렇게 약간 또 간부를 보면 칼같이 좀 제가 자대 갔을 때는 이기자 간부가 받아주잖아. 이기자 칼같이 내리고 그랬는데 간부가 와요. 이렇게 와요. 충성 이런 식으로 약간 간을 보다가 합니다. 병신 같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자대에 가면 꽤나 신식 차량들이 많아요. 특히 전방부대 같은 경우는 차량을 먼저 우선적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좋은 차량들이 깔끔한 차량들이 오히려 더 많은데 거기는 전방부대임에도 전투부대가 아니다 보니까 구형 차량들이 되게 많아요. 두돈반 K511 뒤에 A1이 붙은 거는 신형 차량이고 두돈반 K511 아무것도 없으면 구형 차량이거든요. 구형 차량 특징은 이거 핸들 스티어링 휠이 엄청 뻑뻑해요. 파워 핸들이 아니에요. 파워 오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두돈반 같은 거 자대 가서 이렇게 한 손으로도 돌릴 수 있는데 야수교에서는 잉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여름에 또 운전 연습을 하면은 그 차량들이 당연히 에어컨이 안 나옵니다. 더워 죽어요 진짜. 근데 또 운전할 때 땀이 흐르면은 졸리거든요. 그래서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무파워라서 죽을 맛이고 존나 덥다. 특징 세 번째로는 이발을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대 가면은 거의 쿨타임 돌 때마다 칼같이 자르거든요. 저희는 3mm 하고 위에는 뭐 몇 mm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었는데 야수교 때는 거기 사람들이 조교들이 지랄은 하지만 결국 자기네 후임이 아니다 보니까 머리 자르라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베레모에 막 털이 막 머리털 이만큼 삐져나와가지고 베레모로 눌러쓰고 다니게 됩니다. 머리를 아무도 안 자른다. 그리고 거기 약간 슬랭 거기서 쓰는 슬랭 중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꿀빤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제 자대에서는 꿀빤다를 빵실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대마다 슬랭이 있는데 거기서는 망고 빤다 하더라고요. 망고를 씹어먹는 게 아니라 빤다. 망고를 빨아먹는다. 굉장히 음란한 놈들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이점이 있었고 제가 기억나는 거 일단 이 정도가 끝인 것 같아요. 뭐 야수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로 한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생각나는 질문이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야수교는 어떤 곳인가 운전병 심화 1탄이었고요. 2탄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게 정말 뭐 썰 풀 게 너무 많아요. 궁금한 것들이나 뭐 이러이러한 영상 찍어주세요. 이러이러한 거 궁금해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썰명충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군대 다들 몸조리 잘 하시고 조심히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